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3살의 김말부는 강원도 두매산골 작은 집에서 홀로 닭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서울로 간 자식들은 연락이 뜸하고 남편 성만은 30년 전 다른 여인과 도망간 뒤 소식이 없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말분의 하루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닭장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2마리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먹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들아, 밥 먹자. 말부는 플라스틱 통에서 사료를 한 움큼씩 뿌려주며 닭들을 바라봅니다. 이 닭들이 유일한 말동무였어요. 가장 큰 수탉왕초는 목을 쭉 빼고 꽃기호 소리를 내고 살집 좋은 암탉 복순이는 언제나 먹이통 앞자리를 차지하죠. 말부는 각각의 닭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성격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석순이는 왜 이렇게 말랐나? 벌레라도 더 잡아먹어야 할 텐데. 복동이는 오늘도 알을 안 낳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도 마치 손자 손녀 돌보듯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이면 텃밭으로 향합니다. 집 뒤편 작은 밭에는 배추, 무, 상추, 고추가 자라고 있어요. 무릎이 아파도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허리가 결려도 물을 길어다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이놈의 잡초들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나? 투덜거리면서도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이 작은 밭에서 나오는 채소들이 말분의 반찬거리이자 가끔 시장에 내다 팔아 용돈을 버는 수입원이었거든요. 점심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밥 한 그릇에 김치, 장아찌, 된장국 정도. 가끔 닭이 낳은 달걀로 계란찜을 해먹는 게 최고의 별미였어요. 식사 후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거나 콩을 까곤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면 젊은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어요. 성만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녁 6시쯤이면 다시 닭장으로 가서 달걀을 수확하고 닭들에게 저녁 사료를 줍니다. 그리고 혼자 저녁을 먹으며 또다시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어요.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대화는 늘 뻔했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엄마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건강하시죠? 딸 미경이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몸조리 잘하세요. 말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 엄마 혼자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거라 하고 대답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깊은 허전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적막감이 더욱 심해졌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보는 드라마는 재미없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하고 한숨을 쉬곤 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밤, 말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섬뜩한 꿈을 꿨습니다. 침실 천장에서 거대한 지네가 뚝 떨어져 등을 휘감는 꿈이었어요. 그 지네는 보통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굵기에 길이는 한자가 넘어 보였고 온몸이 검은색의 마디마디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다리들이 차가운 금속처럼 느껴지며 등줄기를 기어오르는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지네의 단단한 껍질이 피부에 닿는 느낌, 축축한 습기, 그리고 목덜미를 향해 천천히 기어 올라오는 그 끔찍한 감각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어요. 으악! 말부는 목청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등줄기와 이마에는 진짜로 식은 땀이 흥건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등을 더듬어 보니 땀에 젖은 잠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전등을 켜고 사방을 둘러봐도 진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생생한 감촉이 계속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 이상한 꿈을 꿨나 몰라. 나이 들어서 별꿈을 다 꾸네. 말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지만 그 꿈의 생생함과 섬뜩함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말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도마 위를 검은 진해 한 마리가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어요.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수많은 다리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도마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춰져 진해의 검은 껍질이 번들번들 윤이 나 보였어요. 말부는 어머나 하며 뒤로 휘청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해는 재앙의 징조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집안에 진해가 나타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옛말이었어요. 말부는 손에 잡고 있던 스테인리스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해를 내리쳐 죽이려다가 잠시 주춤했어요. 그 작은 생명체가 필사적으로 도마 끝을 향해 기어가는 모습이 왠지 측은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며칠 전 꿈속에 거대한 진해가 떠올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말부는 국자를 내려놓고 빗자루를 가져와 진해를 조심스럽게 쓸어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냥 나가거라. 여기서 뭘 하려고 들어왔나 몰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길한 예감과 불안함이 깊이 자리 잡았어요.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진해가 집안에 나타나는 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말부는 또다시 그 섬뜩한 진의 꿈을 꿨고 이번엔 더욱 선명하고 무서웠습니다. 진해를 쫓아낸 다음 날 말부는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어요. 아침에 닭장에 가보니 복순이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고 텃밭의 고추도 왠지 시들시들해 보였습니다. 설마 정말 재앙의 징조인가? 말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말부는 결국 마을에서 산신할매로 불리는 무당 정옥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옥분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낡은 기와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반쯤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도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은근슬쩍 찾아가곤 했습니다. 말분도 평소엔 그런 미신 따위 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옥분아, 집에 있나? 말분이 대문 앞에서 소리치자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말분이냐? 들어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정옥분이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어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옥분은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한복 저고리에 몸빼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얼굴이 영 좋지 않구먼. 정옥분은 말분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분은 주저하다가 며칠 전 진의 꿈과 실제로 집에 나타난 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옥분은 가만히 듣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바람에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분아, 진해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다. 정옥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한 번 더밖에 안 온다. 그땐 절대 놓치지 마라. 절대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말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되물었어요. 기회라니, 무슨 기회 말이야? 지네가 왜 기회인데? 정옥부는 다시 눈을 감더니 중얼거렸습니다. 흰 것이 온다. 복을 물고. 하지만 두려워하면 복도 달아난다. 말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똑똑히 말해봐. 그러자 정옥분이 눈을 번쩍 뜨며 말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말해주나. 때가 되면 안다. 그때 겁먹지 말고 살려줘라. 그러면 복이 온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만 하고. 말부는 짜증이 났지만 정옥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돌아서기가 어려웠어요. 옥분아,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나?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정옥분은 고개를 젓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일이니까. 결국 말부는 기회는 무슨 얼어 죽을 기회야. 난 그런 거 믿지도 않아라며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정옥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말부나, 세상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말부는 대답 대신 한숨만 푹 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옥분의 말을 믿자니 너무 황당하고 무시하자니 왠지 찜찜했습니다. 흰 것이 온다고? 복을 물고 온다고? 무슨 신화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희미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혹시라도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며칠이 지났지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먼저 자식들이 보내준다고 했던 쌀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깜빡했네요. 다음 주에 꼭 보내드릴게요라며 얼버무렸어요. 딸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애 학원비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다음 달에 2배로 드릴게요. 더 속상한 건 동네 이장 김첨지의 태도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우연히 만난 김첨지는 말분을 보더니 대놓고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아, 말분 씨. 당신 반 옆에 도로 확장 계획 잡혔다던데 보상 기대는 하지 마시라. 워낙 외진 곳이라 별로 받을 것도 없을 거야. 그 말투가 마치 당신 같은 혼자 사는 늙은이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식이어서 말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첨지, 그게 무슨 말이야? 도로 확장이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닌가? 말분이 따져 물으니 김첨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상이야 해주겠지만 워낙 작은 땅이라 푼돈일 거야.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말분은 분했지만 더 따질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말분은 마루에 주저앉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정말 내 팔자가 이 모양인가 봐.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은 무시하고 점점 삶이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며 말부는 정옥분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회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회가 오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희미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날 밤 말부는 다시 한번 진의 꿈을 꿨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진해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옥분을 만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새벽 말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밖에서 닭들이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여우라도 나타난 건가? 말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닭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와 싸우는 것 같은 격렬한 소리였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야? 말분이 서둘러 닭장으로 달려가니 손전등 불빛에 비친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2마리 닭들이 모두 닭장 한쪽 구석에 몰려서 무언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쪼아대고 있었어요. 야, 얘들아, 뭘 하는 거야? 말분이 소리치며 닭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닭들 사이로 하얗고 길쭉한 것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춰보니 그건 뱀이 아니라 무려 50cm가 넘는 거대한 흰 지네였습니다. 말부는 어머나 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큰 지네는 처음 봤거든요. 흰 지네는 이미 몸통이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닭들의 날카로운 부리에 공격당해 투명한 체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네는 죽지 않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수많은 하얀 다리들이 바닥을 긁으며 움직이는 모습이 처참하면서도 신기했어요. 말부는 무서웠지만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왕초야, 복순아, 물러서. 말분이 소리치며 닭들을 밀어냈지만 닭들은 흥분해서 계속 지네를 공격했어요. 특히 가장 큰 수탉 왕초는 날개를 펼치고 목을 쭉 빼며 지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말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맨손으로 왕초를 붙잡았어요. 왕초의 날카로운 발톱이 말분의 손등을 핥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분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흰 것이 온다. 복을 물고. 하지만 두려워하면 복도 달아난다. 설마 이게... 말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옥분이 말했던 흰 것이 바로 이 흰 지네를 말하는 건 아닐까? 두 번째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지. 말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말부는 용기를 내어 나머지 닭들도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복순이가 말분의 팔을 쪼았지만 참았어요. 석순이와 복동이도 여전히 흥분해서 지네 쪽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말부는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안 돼, 얘들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 말분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닭들을 모두 떼어놓자 흰 지네는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몸통 여러 곳이 찢어져 있고 몇 개의 다리도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더듬이가 미약하게 움직이고 남은 다리들이 힘없이 바닥을 긁고 있었거든요. 말부는 무서웠지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얼마나 아프겠어. 말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생명체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정말 정옥분의 말처럼 복을 가져다 주는 건지는 몰랐지만 지금 당장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말부는 닭장 구석에 있던 작은 나무 판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흰 지네를 그 위에 올렸어요. 지네는 너무 약해져서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디에 두지? 말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큰 바위 아래가 그늘지고 습해서 지네가 살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들고 그곳으로 가서 흰 지네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네는 천천히 바위 틈 사이로 기어 들어가더니 그늘 깊숙한 곳에 몸을 웅크렸어요. 잘 살아라.
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말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미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지네인데.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닭장으로 돌아가서 닭들을 달래려 했지만 닭들은 여전히 흥분해 있었어요. 왕초는 계속 꽃기호 소리를 내며 바위 쪽을 향해 날개를 펄럭거렸고 암탉들도 불안해하며 서로 모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말분이 사료를 뿌려주며 달랬지만 닭들이 진정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분은 자신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왕초의 발톱에 핥힌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찬물에 씻고 빨간 약을 발랐지만 상처보다는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 하지만 뒤돌아보니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말부는 바위 쪽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흰 지네가 살아있는지 괜찮은지 궁금했거든요. 점심때쯤 가서 살짝 확인해 보니 지네는 바위 틈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나아라. 급하지 않으니까. 말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말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진의 꿈도 꾸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말부는 창문으로 바위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혼잣말했어요. 흰 지네를 구해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 근처를 살펴봤어요. 지네는 여전히 바위 틈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움직이지도 않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가끔 작은 움직임이 보여서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상처도 많이 나은 것 같았고 몸집도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참 신기한 놈이네. 이렇게 오래 살다니. 말부는 바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또 하나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기분이었죠. 가끔 작은 벌레를 잡아서 바위 근처에 놓아주기도 했어요. 지네가 먹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보면 벌레가 없어져 있곤 했습니다. 초가을이 되어 아침 기온이 제법 선선해진 어느 날 말부는 평소처럼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다가 바위 근처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른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뭐지? 말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살펴보니 바위 틈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작은 흰 지네들이 바위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새끼 지네들이 바위에서 나와 마당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말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런 많은 수의 지네를 한 번에 보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새끼 지네들은 모두 어미처럼 하얗고 반투명했습니다. 햇살이 비추니 마치 작은 진주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것들은 집 쪽으로 향하고 어떤 것들은 텃밭 쪽으로 또 어떤 것들은 닭장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마당이 새끼 지네들로 뒤덮인 모습이 징그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게 뭔 일이야? 말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모기약을 뿌려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옥분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복을 물고 온다고 했죠. 혹시 이 새끼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닐까? 말부는 손에 들고 있던 모기약 스프레이를 내려놓았어요. 바위 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흰 진에 어미가 보였습니다. 새끼들을 낳고 난 후라 그런지 몸이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 있게 바위 틈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말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많은 새끼들을 낳았구나. 고생했다. 말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새끼 지네들은 신기하게도 사람을 피해서 움직였습니다. 말분이 다가가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했고 발을 디디는 곳은 피해서 지나갔어요. 마치 말분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 영리한 것들이네. 말분은 감탄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새끼 지네들은 점점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집 안팎 곳곳에서 작은 흰 점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집을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말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마당과 집 주변에 들끓던 모기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기가 없네. 말부는 팔을 들어 확인해 봤지만 모기에 물린 자국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부엌에 가끔 나타나던 바퀴벌레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쌀통 주변에 기어다니던 좀벌레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해충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새끼 지네들 때문인가? 말부는 신기해했어요.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끼 지네들이 해충들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할머니 김순덕이 찾아왔습니다. 말부나 요즘 당신 집 주변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 우리 집은 모기가 여전히 많은데 여기는 하나도 없네. 김순덕은 신기해하며 마당을 둘러봤어요. 뭔 비법이라도 있나?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없어졌네. 말부는 새끼 지네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김순덕은 한참 더 둘러보다가 참 부럽다.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겠네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말부는 바위 근처에 앉아 어미 지네를 바라봤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마당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집 처마 밑, 텃밭 모서리, 닭장 뒤편 등등. 마치 집 전체를 지키는 작은 파수꾼들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집이 이렇게 깨끗해졌구나. 말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어미 지네가 천천히 바위 틈에서 나와 말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말부는 처음엔 놀랐지만 그대로 있었어요. 지네는 말분의 발 앞까지 와서 잠시 멈춰서더니 마치 인사하듯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바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거 정말 복일 수도 있겠네. 말부는 처음으로 정옥분의 말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새끼 지네들 덕분에 해충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이었어요. 모기에 물리지 않고 바퀴벌레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말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잠들었어요. 모기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었거든요. 꿈속에서는 흰진의 가족들이 집을 지켜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새끼 지네들이 마당에 자리 잡은 지 한 달이 지나자 말분의 집 주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충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텃밭의 채소들도 더욱 싱싱해 보였어요. 배추는 더 크고 단단하게 자랐고 고추도 예년보다 많이 열렸습니다. 새끼 지네들이 해로운 벌레들을 모두 잡아먹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말부는 매일 아침 텃밭을 돌아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웃들도 말분의 집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말분이 집은 요즘 정말 부러워. 모기도 없고 벌레도 없고 채소도 잘 자라고 하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청년회장 박철수까지 말분 할머니, 무슨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며 찾아왔어요. 말분은 그저 웃으며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나 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말분이 텃밭에서 김장용 배추를 정리하고 있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두 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줄자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말분 할머니 댁 맞으신가요? 안경 쓴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희는 군청 개발과에서 나온 김주임과 박주임입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분은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주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댁이 있는 이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말분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린벨트 해제요? 그게 뭔 뜻인가요? 박주임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땅값이 낮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거예요.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논밭이 꽤 넓은데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말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인가요? 이 시골 땅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고요? 네, 게다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주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반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 확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소규모 확장 예정이었는데 광역시와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격상되었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말분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김첨지가 푼돈일 거야라며 무시했던 그 보상금이 엄청난 액수가 될 거라니. 얼마나 될까요? 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주임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억 단위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억 단위요? 말분은 다리에 힘이 빠져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그런 큰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인가요? 김주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한 금액은 측량과 감정평가를 거쳐야 알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두 공무원은 마당을 돌아보며 측량 작업을 했어요. 줄자로 경계를 재고 카메라로 이곳저곳을 촬영했습니다. 말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 근처를 지나갈 때 말분은 괜히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 지네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정식 통보가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서류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김주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말분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말분은 바위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미 지네가 바위 틈에서 조용히 말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 덕분인가? 말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옥분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정말로 복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분은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큰아들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엄마다. 잘 지내냐? 엄마. 갑자기 웬 전화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빠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말부는 보상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진수와 10분 정도 이야기한 후 딸 미경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전화하시니까 놀랐네요. 미경이도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은 후 말부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 지네 한 마리 살려준 게 이런 복을 가져다 주다니. 말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바위 근처에서는 새끼 지네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말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함께 식사하는 꿈, 손자 손녀들과 마당에서 놀아주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도 흰 지네들이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복을 가져다 준 은인들이었으니까요. 보상금 소식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말분의 집에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벨이 자주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식들이 하나둘 안부를 묻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가장 먼저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정중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지 뭐. 너는 어떻게 지내니? 말분이 대답하자 진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너무 무심했죠. 요즘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너무 안 찾아뵈었네요. 무슨 소리야? 바쁜데 어쩌겠어. 말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왔어요. 진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하고 같이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손맛도 보고 마당도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말부는 놀랐어요. 진수가 이런 말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이튿날에는 딸 미경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건강하시죠? 미경이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따뜻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고? 엄마, 제가 요즘 반성을 많이 했어요. 엄마를 너무 혼자 두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다음 주에 남편하고 같이 갈게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말분이 의심스러워하자 미경이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요. 요즘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말부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순수한 마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주 토요일 진수가 정말로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내 영희와 고등학생인 아들 민수, 중학생인 딸 지은이까지 모두 왔어요.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 말분을 반갑게 안았습니다. 말분은 오랜만에 본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컸는지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키가 많이 컸죠? 지은이가 말분의 허리까지 오던 키가 어느새 어깨까지 왔어요. 민수는 목소리도 굵어져서 거의 어른 같았습니다. 할머니 집 공기가 정말 좋네요. 서울하고는 완전 달라요. 말부는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희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뭘 해드릴까요? 보통 때 같으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던 영희가 부엌일을 자청하는 게 신기했어요. 진수도 마당을 돌아보며 엄마 마당이 정말 깨끗하네요.
벌레도 하나 없고 무슨 비법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이 동네에 개발 얘기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말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들었니? 아, 그냥 지나가다 들은 얘기예요. 혹시 엄마 땅도 관련이 있나 해서요. 글쎄, 군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말부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수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땅이 값어치가 있다니 하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진수 가족이 잠든 후 말부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바위 근처로 가서 어미 지네를 찾아봤어요. 내 덕분에 자식들이 돌아왔구나. 고맙다. 말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복잡했어요. 자식들이 돌아온 게 순수한 그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튿날 아침 진수는 말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복잡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알아보고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수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미경이가 남편 상철과 함께 왔습니다. 미경이는 도착하자마자 말분을 꼭 안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상철도 평소보다 훨씬 정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제가 그동안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경이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며 추억을 되살렸어요.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이 한복 입혀주시던 게 기억나요. 사진 속의 어린 미경이를 보며 말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미경이도 울먹이며 말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 중에 상철이 슬쩍 던진 말에서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던데 혹시 이 땅 활용할 계획 있으세요? 제가 부동산 쪽 일을 좀 아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돈 때문이구나 싶었거든요. 상철아,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말분이 얼버무리자 미경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혹시 오빠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니죠?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차별하시면 안 되죠. 그 말에 말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너희를 차별했니? 아니에요, 엄마. 오빠는 항상 아들이라고 챙겨주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말부는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경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 가족이 떠난 후 말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이 돌아온 게 기쁘긴 했지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복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복인가? 말부는 바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미 지네는 여전히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식들의 방문이 이어진 지 한 달 후 말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런데 멀리서 낡은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이 동네로는 차가 자주 오지 않는데 누구일까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파란색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말부는 빨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 성만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말분을 보고 주저하더니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말분아. 성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3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말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성만은 대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부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말분이 작은 소리로 말하자 성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말분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용서해달라. 말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눈앞에 늙고 초라한 남편을 보니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들어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말부는 결국 성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성만은 마루에 앉더니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부나, 나는 정말 바보였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부는 성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노인 반점이 가득했고 허리도 많이 굽어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분아, 나는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다.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와 함께 도시로 갔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때부터 혼자 떠돌이 생활을 했어. 공사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정말 개 같은 삶을 살았다. 말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살만했겠네요. 혼자서. 아니다, 말부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매일 너와 아이들 생각만 했어. 특히 밤이면 이 집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잤다. 성만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 봐라. 내가 30년 동안 간직한 거다. 그 사진은 말분과 성만, 그리고 어린 진수와 미경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너무 많이 만져서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어요. 말부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30년이나 지나서. 말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말분아,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너무 부끄러웠어. 어떻게 너를 다시 볼 수 있겠어? 하지만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한테 사과라도 하고 죽어야겠다 싶었어. 성만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말부나, 나는 정말 바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버리고 헛것을 쫓았어. 너 같은 좋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 아이들도. 진수와 미경이는 잘 크고 있니?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컸어요. 진수는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미경이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가 됐구나. 성만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어요. 손자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요즘 자주 와요. 당신 얘기는 안 했지만. 말분이 대답하자 성만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할아버지 노릇을 하겠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과거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좋았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말부는 성만을 미워하려고 했지만 이미 늙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니 미움보다는 동정심이 앞섰습니다. 말부나 나 다시 받아줄 수 있니? 성만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이제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너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말부는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 성만을 그리워했던 밤들. 당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말분이 성만의 하얀 머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말분아, 나는 지금 남의 집 창고에서 지내고 있어. 정말 초라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냥 가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말부는 긴 고민 끝에 입을 열었어요. 성만 씨, 저도 이제 늙었어요. 혼자 살기도 힘들어졌고,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성만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나를 받아주겠다는 거니? 조건이 있어요. 말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시는 바람 피우지 말 것, 술 먹고 행패 부리지 말 것, 그리고 나한테 진심으로 잘할 것. 이 약속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성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말분아. 정말 고맙다. 평생 너한테 잘할게. 죽을 때까지 잘할게. 그날 저녁 말분은 성만을 위해 30년 만에 두 사람 분의 저녁을 차렸습니다. 성만은 말분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이 맛이야. 내가 그리워했던 바로 이 맛이야. 말분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로 늙어버린 모습이었지만 젊은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성만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김순덕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구경하듯 말분의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말분아, 정말 성만이가 돌아왔다니 믿기지 않네. 김순덕이 마당에 앉아 있는 성만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동안 어디서 뭐라고 살았대? 글쎄, 여기저기 떠돌면서 힘들게 살았다더라고. 말부는 성만의 지난 30년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복받았구먼. 동네 이장 김첨지도 찾아와서 성만과 반갑게 인사했어요. 성만이 오랜만이네. 많이 늙었네, 형씨. 첨지야, 나 때문에 말분이가 고생 많이 했을 거야. 미안하다. 성만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첨지는 말분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말분 씨, 요즘 정말 복 받으셨어. 개발 보상금도 받고 남편도 돌아오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셨네.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모두 부러운 눈빛으로 말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요? 하지만 말분은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자식들이 성만의 귀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먼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다. 놀라지 말고 들어봐. 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다. 전화 너머로 진수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정말인가요? 응, 이틀 전에 왔어. 많이 늙어서 왔더라.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을 왜 받아들이세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을. 진수야, 엄마도 많이 생각해봤어. 하지만 이제 늙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 말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진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라면.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 것 같아요. 미경이에게도 똑같이 전화했는데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엄마 미쳤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버리고 산 사람을 왜 받아들여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미경아, 엄마 맘도 이해해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 그럼 우리가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그런 사람과. 미경이는 끝까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말부는 자식들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성만은 말분 옆에 앉아 미안해했어요. 말분아, 내 때문에 아이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니니? 그럼 내가 다시 나갈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말부는 성만을 달랬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며칠 후 진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성만과 마주 앉은 진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진수는 아버지라는 말 대신 높임말로 인사했습니다. 성만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진수야. 아니, 진수 씨. 많이 컸구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30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성만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어. 앞으로 엄마한테 잘하세요. 한 번 더 상처 주시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말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경이도 가족과 함께 왔어요. 미경이는 성만을 보자마자 돌아서려 했지만 말분이 말렸습니다. 미경아, 그래도 내 아버지야. 인사는 해야지. 미경이는 마지못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성만은 눈물을 흘리며 미경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성만이 용돈을 주며 다정하게 대하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예요? 지은이가 성만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그동안 할아버지가 없어서 미안했어. 성만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별 계획 없어요. 그냥 말분이 옆에서 조용히 살려고 해요. 성만의 대답에 미경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성만은 말분에게 고백했어요. 말분아, 나는 정말 보상금 같은 거 바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알아요. 당신 성격 모르는 줄 알아요? 말부는 성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편안하게 살아요. 며칠 후 성만은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정에 나가서 화투도 치고 농사일도 도왔습니다. 성만이가 많이 변했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어. 김첨지가 말분에게 말했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말분도 성만의 변화를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성만은 말분에게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말분아, 내가 평생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진심으로 용서해달라. 말분은 성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생각해요. 그날 밤 말분은 바위 근처로 나갔습니다. 어미 진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말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만도 따라 나와서 뭐라고 있어? 하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고 있어요. 그날부터 말분과 성만은 진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닭들을 돌보고 텃밭일도 함께 했습니다. 성만은 말분이 하는 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정말 보기 좋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말분은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성만이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말분의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성만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닭장을 청소하고 말분이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텃밭에 물을 주었어요. 30년 전에 게으르고 바람기 많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성실하고 다정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분아, 오늘 날씨가 좋네. 우리 장에라도 나갈까? 성만이 말분에게 제안했어요. 예전에는 장에 가는 것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함께 갈 사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나가봐요. 말부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성만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말분 씨.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말분이 대답하자 상인들은 정말 부럽네요. 복 받으셨어요 라며 축하해줬어요. 성만은 말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장보기를 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만이 말분의 손을 잡았어요. 말분아, 고맙다. 나 같은 놈을 다시 받아줘서. 이제 그런 말 그만해요. 우리 앞으로만 생각해요. 말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가족들과 함께 깜짝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냉랭한 표정이 아니라 한결 부드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수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성만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수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 엄마한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진수의 아내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아버님 덕분인 것 같아요. 손자 민수와 손녀 지은이도 할아버지 라며 성만에게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경이도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미경이가 성만에게 사과하자 성만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경아, 내가 화낼 만했어.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보상금 지급 통보서도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말부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야. 진수는 사업 자금으로 쓰고 미경이는 아이들 교육비로 써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성만이랑 노후 자금으로 쓸게.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진수가 사양했지만 말부는 고집을 부렸어요. 가족인데 뭘 그래.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자식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갈등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말부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바위 근처로 가서 어미지네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미지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바위 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금빛 비늘 같은 껍질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부는 그 금빛 껍질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달빛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정말 고마웠다.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말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흰 지네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떠난 것 같았어요. 새끼 지네들도 대부분 어디론가 흩어져 갔지만 몇 마리는 여전히 집 주변에 머물고 있었어요. 해충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집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말부는 이제 지네들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동반자 같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작은 빛 한 줄기가 반딧불처럼 깜빡였어요. 그 빛은 마치 흰 지네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말부나 뭐라고 있어? 성만이 뒤에서 나타나 말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을 보고 있었어요. 말분은 금빛 껍질 조각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이네. 성만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성만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말분이 성만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래, 말분아. 남은 인생 너한테 잘할게.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말부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는 어린 진수와 미경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성만은 젊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하얀 지네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복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말부는 꿈속에서도 중얼거렸어요. 정말 고마웠다. 마당 한가운데 흰 지네가 복을 물고 왔구나. 그리고 그 꿈속에서 말분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